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쪽 반도체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쪽 분야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유튜버면서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추천하는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공부한 기업들을 소개를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이 기업을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분석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에 흥미가 생기고 이후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온전히 본인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램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대로 말하자면 램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기억된 내용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컴퓨터의 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기억되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컴퓨터를 조립식으로 만들어 보신 분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은 DDR4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출시된 시기를 보시면 DDR3가 대략 2007년쯤에 나왔었고 지금 쓰고 있는 DDR4는 2014년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DDR5는 사실 출시는 2019년도에 됐지만 보급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당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말하는 대역폭을 보시면 DDR4 대비해서는 20% 이상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가격도 더 비쌉니다. 기존에 DDR5가 이미 출시된 지 시점이 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서야 DDR5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DDR5가 가격이 많이 비쌌고 고객사들이 더 높은 스펙인 DDR5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선단 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칩메이커들이 재고를 줄이는 단계에 도달을 했고 시장은 이를 메모리 업황 반등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재고 추이를 보시면 2023년 1분기 내지는 2분기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DR5 시장의 수혜주를 TLB라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DDR5가 출시는 이미 된 지 꽤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가 되는 시점이 현재 지금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사들이 고사양의 스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챗GPT가 본격적으로 사용자들을 확보함에 따라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공식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생성형 AI를 출시를 했고 최근에는 아마존에서도 1억 달러를 AI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AI 반도체 증가에 따른 HBM과 같은 고사양의 메모리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AI 시장은 확장성이 높고 파생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AI로 챗GPT가 출시된 이후로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AR 기기인 비전 프로에서도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 헬스케어 쪽에서도 AR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이미 공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총수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AI가 사용자들에게 확산되면 될수록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늘고 메모리 반도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트래핑 양이 많아지면 서버를 증설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버 증설에 메모리 반도체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AI가 쏘아올린 신호탄이 반도체 시장 반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기술 집약체인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숫자로 좋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주가가 한참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특히나 선단 공정 핵심이 되는 기업들은 실적에 얼마나 타느냐가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DDR5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변하기 어려운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노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DDR4와 가격 차이가 현저히 줄어든 시점이다라는 것인데요. 앞서서 DDR5를 굳이 안 썼던 이유는 가격적으로 직전 세대인 DDR4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4월에는 이 가격 차이가 2%까지 축소가 되면서 거의 DDR4나 DDR5나 같은 가격으로 더 높은 스펙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빠른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자료를 보시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점점 더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면 3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DDR5 점유율 확대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TLB는 개당 판매 단가가 더 비싼 제품이 많이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ASP가 약 1년 만에 50% 가까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LB는 사업 구조를 보시면 기판을 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기판 중에서도 메인보드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기판은 현재 거의 과반 이상을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50% 내지는 70%까지도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메인보드 쪽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향으로 발생하던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여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 기준으로 무역이 가장 활발한 G2,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세 번째로 무역 수출입이 가장 많은 베트남이 되겠는데 윤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무역적으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외교 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TLB는 이미 올해 베트남에 1차 투자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7월이면 생산동이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고 4분기부터는 정식적으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LB가 투자한 베트남의 옌퐁 공단은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글로벌 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PCB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한 규모는 초기 물량이라서 생산 캐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다음에 고객사 퀄테스트가 나오고 나면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회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베트남 부지에 추가로 한 개동을 더 증설을 하고 나면 현재 수준의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SSD용 PCB가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D램 PCB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가 50%, D램이 5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는 SK 하이닉스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TLB를 주목하고 있는 거는 D램 쪽 PCB에서 DDR5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야는 조금씩 상이하겠습니다만 다른 기판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DDR5가 차지하는 매출 포션이 높은 업체는 첫 번째로 TLB고 그 밖에 해성DS나 심텍과 같은 업체들이 뒤에 포진해 있습니다. 과거에 TLB가 얼마나 메모리 업황과 연동돼서 실적 변동이 있었는지를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DDR4로 전환되는 구간이었던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적자 수준에서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마진율인 7% 이상을 기록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DDR5로 전환되는 구간이라고 보이고, 2022년 기준으로는 OP 마진이 17%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메모리 업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가동률을 낮추고 재고를 쌓아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의 영향을 받아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작년 하반기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영향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업황 동향은 숫자로 찍히는 것이 아닌 주요 칩메이커인 SK하이닉스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LB를 투자를 결정을 한다면 D램 시장에서 DDR5 침투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